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자, 카드 감싸는 영역. 자, 크기 설정을 해봤고요. 내용물 삽입되게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스크롤이 움직였을 때 아까 진짜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많이 쓰는 거라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 안에 개수 사이즈 말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위에 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필요 없다면 완전 필요 없는 아이거든요. 사실은 가끔 이제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겸사하게 다 넣었어요. 자, 스크롤의 진행, 위치값, 자, 표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이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 일단은 브라우저 전체에 보이는 높이값 하나를 설정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제가 플러스 처리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임시긴 하지만 HTML에다가 자, 여기 카드 에이리어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픽스 개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카드 에이리어 내부에 애프터라는 아이를 가지고 클리어 보스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값 자체를 이제 형성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카드 에이리어 안에 들어있는 높이값을 형성을 시키게 돼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랩 안에 카드 박스 안에 있는 에이리어의 높이값이 형성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아이겠죠. 자, 근데 지금 높이값을 500으로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높이값을 그냥 min height 또는 height를 오토. 원래 이걸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썼던 거고요. 이렇게 오토와 min height를 하나 써줌으로 인해서 전체 높이값이 설정을 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공간까지 나오는 거 점검할 수 있겠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JS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JS에서 자, 스크롤 했을 때 상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변경시는 뭐 변경시고 달러 윈, 브라우저가 따로 있었죠? 윈에서 온 스크롤 했을 때 자, 펑션 값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내부에는 id 랩이 있으니까 랩의 높이 값을 하나 가져와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저쪽 위에서 한번 선을 한번 해야 되겠죠. 이따가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랩의 hate라고 하는 아이는 outer hate라고 해서 감싸고 있는 랩의 높이 값을 하나 가져오려고 해요. 자, 이따가는 아마 높이 값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주는 요령을 알고 계실 거예요. 변수 per라고 하는 아이는 해당 스크롤의 현재 스크롤 탑 값을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변수 st라고 하나 해서 $dis 자, 스크롤 브라우저에 온 스크롤 탑
스크롤이 얼마큼 됐는지 현재 값을 가지고 누굴 기준으로 전체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랩 height. 자, id 랩의 높이 값을 나누겠죠. 그것을 우리는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테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공식 쓰자면, 자, 퍼센트 공식은 자, 값에서 나누기 기준 전체 곱하기 100 하시면 그 수치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브라우저 하나만큼은 처음부터 보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 보이는 시점만큼은 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스크롤 처리 시에는 화면의 높이값만큼은 빼주어야 합니다. 브라우저 화면 높이값만큼을 하나 빼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윈도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뭐 윈도우를 하든 아니면 도큐먼트를 하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윈도우가 맞습니다. 변수 winh는 자, 브라우저에서 outer height 위쪽에 언급한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만큼을 뭐한다? 빼고 나서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값을. 전체에서 브라우저 하나만큼의 높이값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현재 값을 나눠서 공식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콘솔로 한번 찍어 보신다면 나올 거예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스크롤 했을 때, 자, 제일 내렸을 때 100이고요. 제일 위가 0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작업을 해놨네요, 제가. 아주 완벽합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 요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값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상단에 자, 클래스 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자, 퍼센트라고 하는 스크롤 퍼센트의 가로값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스크롤 퍼센트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은 없는데요. 네,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올라가도 되겠죠? 자, 올라가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아이들과는 전혀 별개로 쓸 거기 때문에 헤드박스 여기 있군요. 헤드박스가 없네요. 자, 그러면 변수 헤드박스에 id 헤드박스를 적용을 시킬 거고요. 헤드박스에다가 어펜드로 하셔도 되고 뭐 프리펜드로 하셔도 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자, 프리펜드 해서 div로 클래스 이름을 스크롤 퍼센트라고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실제로 변수를 뭐 만들어주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줄 거고요.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자, 그 다음에 가로값은 일단은 0. 높이값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적당한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수로 할게요. 자, 차후에 저 밑에 내려가서 적용할 라인은 스크롤 P에다가 CSS를 이용해서 저는 가로값을 자, 여기다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오타 있네요. 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요 값만 내려가서 요 자리에 방금 전에 확인한 변수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타 있나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적용해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방금 전에 했던 스크롤 요 자리에다가 자, 적용 무엇을 변수 퍼. 자, 그러면 상단에 값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약간 번외편으로 해서 한 거고요. 뭐 추가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냥 점검 한번 해보시고 결과물은 단순하게 스크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위에 어디쯤 왔습니다. 자, 요거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굳이 했냐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은 더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언급이 돼서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형식을 원한다면 내가 어디쯤 보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얼마큼 더 추가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른쪽 스크롤 바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관점에서 언급을 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크롤을 했을 때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내용이 바뀌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세 번째, 자, 스크롤 시 일정 위치가 넘어가면 추가 카드가 생성되게끔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량의 카드가 더 처리가 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뭐 스크롤 시 집값이니까 자,
자, 그러면은 일정 위치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 전체에서 퍼센테이지가 여기 어디 갔죠? 쭉 내려가면 여기 스크롤 했을 때 여기죠. 자, 2번 기능 자, 스크롤 시 처리 자, 요 자리입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한 군데 몰아서 진행하려고는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스크롤을 했을 때, 자, 스크롤 했을 때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를 표시하는데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아이가 만약에 뭘 한다면 전체 값이 변한다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퍼센테이지 일정량이 넘어간다면 뭐 100%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하는 퍼라고 하는 아이가 한 90이라는 수치를 넘기게 되면 이런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3번이죠.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뭘 해라? 추가 카드를 생성하게 만들어라. 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추가 카드를 생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카드를 생성시킨 내용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카드를 생성한 영역을 자, 재호출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기준치, 기존의 카드는 새로 되는 게 아니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미 한번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떠한 값이 변하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0보다 퍼라고 하는 아이가 넘어가게 되면 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수행한 위치가 어디냐 하고 찾아 올라가시면은 바로 이 자리가 카드를 생성한 내용이었어요. 그쵸? 자, 카드 생성이라고 한 아이가 있습니다. 3번에서 요구하는 자, 카드 생성 형태이기 때문에 이므로 중복 수행하게 되는 형태로서 이기에 함수화 처리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수를 할 거냐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i가 0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감아 버리신다면 처음부터 자꾸 수행하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대로 가져가서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차후에 값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놔두고요. i는 0이라는 거 놔두고 밑에 있는 카드 카운트라는 부분을 바꾸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카드 카운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일단은 위에 값으로 두고 내부에서 변경되게 하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만들고요. append 카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카드를 생성하게 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아이는 어디까지? 일단은 이곳까지 바로 밑에 있는 이 포문까지 담겠습니다. 끊어서 여기까지 함수화 처리할게요. 자, 처음에는 바로 수정을 동작하게 해줘야겠죠. 그러니 바로 밑에서 수행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추가로 생성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 카드 카운터라고 하는 아이의 변수를 수정하려고 해요.
카드 카운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뭐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플러스는 50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50개씩 추가 생성하게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이 새로 있다면 그건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앞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변수 i는 처음에 한번 0부터 시작해서 흘러가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할 때마다 언급을 해서 동작하게 할 것이므로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동작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대신에 처음부터 뭐 하게 되냐면 처음부터 100개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함수를 수행하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카드 카운트는 일단 0부터 수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내부에서 50을 더해라 라는 수치로 바뀌면서 50개씩 늘어나게 되겠죠. 자, 스크롤 한번 볼까요? 되나? 아, 안 되겠군요. 이 함수를 언제? 저기 밑에 있는 스크롤 했을 때 있는 if문 안에도 써줘야 되니까요. 그럼 동작을 했나 보겠습니다. 내용상 50이 들어가고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저기 위에 플롯 레프테라라고 한 이 내용은 안쪽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요거는 그냥 일단 임시니까 요 안에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잠깐만요. 카드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야겠군요. 자, 밑에 있는 거 컨트롤 X 뜯어서 임시로 배치했습니다. 아직 높이값을 랜덤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플롯으로 쓴 거고요. 자, 결과 확인해 보신다면 처음에 있는 위치에서 쭉 움직이면 자, 방금 전에 위에 변한 거 보이셨나요? 자, 쭉 그쵸?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90%가 아니라 거의 100 언저리에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100%에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수치를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플롯은 뜯어서 어디다 넣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를 생성하는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가도 전혀 관계가 없긴 한데, 앞전에 한 번도 랜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내부에는 우리가 아까 자, 카드 이미지라는 걸 생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딱히 없다 보니까 배경 컬러라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랜덤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덤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 살짝 보신다면 그 핀터레스트에 들어간 높이 값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자, 기능 어디 갔지? 자, 4번. 랜덤을 이용하여 그리고 매스점 랜덤이죠. 랜덤을 이용하여 색상 또는 높이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색상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임시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랜덤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자, mass.random이라는 아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해당하는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이 mass.random이라고 하고요.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 단순하게 이 형태만 가지고 결과를 보신다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는 자, 보이시나요? 여기 0.6974 이런 식으로 뜹니다. 세로 고침 누르실 때마다 숫자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확인해 보더라도 1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1까지는 가지 못하고 소수점으로 뜨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저는 정수로 0부터 4까지 원해요. 그러면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 누르시면 2, 1, 자, 2, 0, 3 보이세요? 앞에 숫자가 정수로 0부터 3까지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점 있어요. 있지만 일단 앞에 있는 정수만 계산은 본다면 0부터 3까지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 0부터 9까지 원한다. 0부터 10까지 원한다. 이런 숫자가 있다면 정수로 원하는 수치값만큼을 곱하시면 돼요. 0, 1을 원한다 그러면 2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를 어떻게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파스 인트로 하셔도 되고요. mass.flow 해서 버림으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0과 1만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 점을 이용해서 곱하기 10 하시면 10진수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1을 이용해서 랜덤 숫자를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는 16진수로 2개씩 원하죠. 근데 뭐 두 자리까지 만들면 좀 복잡해지니까 건너뛰더라도 16진수라고 하는 거는 0부터 9까지와 A부터 F까지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곱하기 16 한다고 해서 A부터 F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16 하시면 0부터 15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이 아이를 뒤에다가 sum to string 자, 즉 문자화 시켜라 해서 16이라고 쓰시면 희한하게도 16진수의 숫자로 문자화 처리해라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값 확인해 보신다면 이 자리는 문자로 뜨긴 하지만 방금 보셨나요? 이렇게 컬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단순하게 255 해가지고 16진수로 만드셔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해놓은 거고요. 자, 저는 이 아이를 R1이라고 해서 변수 R2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함수화 시켜서 따로따로 불러오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수 처리해서 리턴으로 받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변수 랜덤이라고 하는 아이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하면 되겠죠. 앞에 문자 샵도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랜덤 컬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투스트링이요? 투스트링은 사실 문자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에 여기 16이라 썼잖아요. 그러면 16진수화 처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있는 요 코드를 압축하면 이렇게 함수화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따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저는 요 R1부터 3는 지울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코드를 밑에 거 형식으로 바꾼 거다. 자, 이어서 이 랜덤 컬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셨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i 수치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랜덤 컬러라고 하는 i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주석 걸고요. 하지만 요 변수는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요 갖다 그대로 쓸 거니까 복사해서 아래쪽에 내려갑니다. 어디에다가 아까 여기 생성한 아이가 있죠. 카드. 자, 카드를 생성한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으면 안 되려나? 그러네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네요. 자, 랜덤 컬러라고 쓴 요거를 다시 뜯어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왜냐면 여기 생성된 아이 요 자리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형식을 바꿔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배열화해서 집어넣도록 하죠. 자, 배열화해서 쓱 뜯어가지고 아래쪽에 포문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글자를 작성한 것처럼 바로 밑에다가 랜덤 컬러에 위에 변수가 있으니까 i 번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자, 이미지 있잖아요. 자, 그냥 바로 적용할게요. 자, 카드 에리어에
children. 아, 여기 있네. 자, 그냥 카드로 쓰면 되는구나. 바보같이. 카드에 있는 find 클래스 카드 이미지 맞겠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올라가서 자, 여기 있는 태그 생성한 거 카드 이미지 있습니다. 자, find 말고 children 하셔도 돼요. 카드 해당하는 번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카드 img에다가 배경 색깔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서 만든 여기 랜덤 컬러라고 하는 아이를 적용하겠죠. 사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카드 img의 배경 색깔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컬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려요. 위쪽에 자 제가 함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를 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까 일일이 만들었던 개를 뜯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알렌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return 반환하는 값을 자, 값 처리돼서 돌려주게끔 만들었고요. 뭐 내부에서 컬러를 한 번에 불러와서 처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같은 공식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자, 변수 랜덤 컬러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쓰셨다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어디에 썼냐면 이곳 append card fn 펑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배열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위에 배열 요거까지 포함이죠. 배열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해당하는 이 배열의 순번에다가 담고 그 아이를 동작하게끔 처리했습니다. 함수 처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함수 처리를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함수 처리를 안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해당하는 이 반복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함수 처리를 만약에 안 하실 거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변수 R1, R2, R3로 하나 만들어주고 R1은 s 랜덤 16 곱하기 16을 sum to string 해서 16진수로 바꿔라 해서 이 아이를 우리는 자, 파스 인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아이를 하나 둘 셋 만들겠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R1과 R2와 R3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랜덤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위치는 지금 하나씩 적용이 되고 있긴 상태긴 한데 일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뭐 어딘가가 틀렸다는 얘기 되니까 확인하시려면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안에서 으짜
이 안에 적용된 컬러가 어떤 건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이거 밑에 거군요. 적용이 되고 그쵸. 그럼 적용이 모두 다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어딘가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언디파인더로 지금 뜨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NAN 숫자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가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생겨서 발생했던 문제다. 그 얘기는 해당하는 이 카운트가 0부터 15를 곱해야 되는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16진수가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먹긴 먹어요. NAN이라고 하는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화 처리가 파스인트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파스인트라 쓰면 안 되는구나. 자, 매스점. 자,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서 감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값이 제대로 뜨죠. 자, 파스인트를 제가 잘못 써서 생긴 에러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세 줄을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시면 되겠죠.